되지? 야, 지금 불 났어. 뭐? 불? 빨리. 네, 여러분. 화재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불이 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만약 내가 있는 이곳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뻘건 불을 보고서 불이 났다는 걸 알 수도 있고요. 또 불은 보이지 않지만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 같은 것으로 불이 났다는 것을 뭐 타는 냄새 안 나요? 이것을 화재 인지라고 합니다.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것을 상황 전파라고 합니다.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되면 불이 난 곳으로부터 빨리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 외쳐야 하는데요. 발신기를 찾아서 동그란 부분 안에 검정색 버튼을 꾹 눌러주면 모든 건물에 사이렌이 울려서 불이 난 사실을 쉽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를 하면서 벽면을 계속 두드리면서 나가야 합니다. 벽을 두드리면서 나가면 한 방향으로 대피하게 돼서 길을 잃을 위험이 적고요. 또 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저의 대피를 돕거나 소방관에게 내 위치를 알려줘서 더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잖아. 어쩌지? 일단 탈출하자. 먼저 불부터 꺼야지. 이렇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렸으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번, 불을 끈다. 2번, 119에 신고를 한다. 3번, 대피한다. 네, 정답은 바로 3번, 대피한다입니다.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빨리 도망가야겠죠. 지금부터는 대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피를 할 때는 우선 코와 입을 막고 허리를 숙이고 벽을 두드리며 나가면 되는데요. 실제로 불이 나면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장롱이나 옷장, 침대 밑에 숨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숨으면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할 확률이 크고요. 우리 소방관들이 구조하려고 와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숨지 말고요. 조금 무섭더라도 오늘 배운 대로 차분히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뭘까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유독가스인데요. 우리가 보통 불이 나면 불에 타서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화재 사망자의 약 70% 이상이 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로 죽습니다. 그만큼 유독가스가 무서운데요. 이 유독가스는요, 우리 소방관들도 예외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2번, 3번 정도만 호흡을 해도 쓰러질 만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사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가족이 모두 출입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기사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럼 출입문을 열고 도망치면 되는데 왜 그 앞에서 죽지? 하고 많이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내 맘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독가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숨을 쉬는 코와 입은 가려주셔야 합니다. 옷을 끌어올려서 막으시던지 옆에 있는 이불로 막으시던지 수건으로 막든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젖은 수건이 제일입니다. 이 젖은 수건이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수건을 보면요. 천이 가로 세로가 다 이렇게 얽혀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구멍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건을 펼쳐놓고 연기를 보내보세요. 그럼 연기가 아마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수건을 적셔서 코와 입을 대면 물이 마르면서 산소를 공급해서 호흡을 도와주고요. 또 유독가스와 뜨거운 공기가 젖은 수건에 붙어서 가스 중독과 기도 화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은 수건이 제일 좋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또 이 젖은 수건 찾으려고 대피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코랑 입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코랑 입을 막았다면 허리를 최대한 낮게 숙여야 합니다. 왜 허리를 숙일까요? 우리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 불이 나면 이 뜨거운 연기가 우리 발밑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천장으로 가죠. 천장에서부터 연기가 채워져서 점점 밑으로 연기, 즉 유독가스가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서 대피를 하면요, 이 유독가스를 다 마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허리는 숙이고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바닥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가장 신선한 공기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벽을 두드리고 나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왜 벽을 두드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형 어디 갔지? 아무것도 안 보여. 갑자기 불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네, 불이 나면 건물이 정전이 됩니다. 그럼 실내에 전등이 다 꺼져서 어둡겠죠? 이렇게 어두워진 실내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바로 앞이나 벽 또는 물건 등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한쪽 벽을 두드리면서 나가면 길을 잃지 않고 출입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되돌아가거나 친숙한 방향으로 다시 이동할 경우에는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꼭 한 방향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출입구나 또 복도 같은 데 보면요, 뛰어가는 사람 모양이나 화살표 모양의 유도등이라고 불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벽을 두드리면서 가다가 문이 나와서 문 위를 봤는데 이 녹색의 유도등이 있다면 그 문은 대피할 수 있는 문이 맞고요. 문이 나왔는데 문 위에 이런 유도등이 붙어 있지 않다면 그건 고립되는 문이니까 절대로 열지 말고 다시 벽을 두드리면서 짚어가면서 다른 문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건물에도 유도등이 있을 텐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참, 이 유도등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도 비슷한 모양이니까요. 혹시 엄마 아빠랑 해외여행을 갔다가 불이 났을 경우에도 똑같이 이 유도등을 따라서 대피하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꼭 문을 닫고 대피해 주세요. 문을 닫으면 불과 연기가 내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일단은 문이 막아줘서 다른 곳으로 불이나 연기가 퍼지는 것을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을 닫고 대피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면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집 주소 알고 있나요? 만약에 당황해서 우리 집 주소가 생각이 안 나거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우리 건물 밖에 보면요, 도로명 주소가 붙어 있죠. 소방관 아저씨께 이 주소를 또박또박 알려주면 되고요. 혹시나 주소가 안 보이면 주변에 큰 건물이나 또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줘도 찾는 데 도움이 되니까 어디서 불이 났는지 또 몇 층에서 불이 났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번엔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친구들은 소화기 사용을 하지 말고 119 신고와 대피 활동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소화기를 아시나요? 작은 불이 난 경우라면 이 소화기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맞먹습니다. 그만큼 불이 난 초기에 잘 사용된 소화기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소화기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24시간이요? 1시간이요? 네, 소화기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약 13초 이내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이 소화기로 불을 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로 불을 끌 때는 반드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확인하고 아주 작은 불만 끄는 것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만약 불을 끌 수 없다면 신속하게 대피하고 절대로 무리해서 불을 끄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소화기 사용법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소화기를 가지고 불이 난 곳에 가져가서 안전핀을 뽑고 한 손으로 소화기 노즐을 꺼내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손잡이를 움켜잡아서 불이 난 곳을 향해 뿌려줍니다. 간혹 실제 불이 나서 소화기를 사용하려 하면요, 이 안전핀이 쉽게 뽑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손잡이를 꽉 쥔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면 안전핀은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화재 현장을 보면요, 이렇게 안전핀이 뽑히지 않은 상태의 소화기가 가끔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 안전핀이 뽑히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소화기를 그냥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는 가장 침착한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승아가 실제로 소화기 사용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불이 난 곳으로 가까이 가서 소화기를 가져다가 바닥에 놓습니다. 잘했어요. 다음엔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야겠죠? 잘했어요. 자, 다음은 호스의 노즐을 잡고요. 손잡이를 움켜잡고 불이 난 방향으로 빗자루를 쓸듯이 뿌려줍니다. 꼭 눌러주세요. 네, 지금은 이렇게 연기가 나가지만 사실은 이 호스에서 밀가루 같은 분말가루가 나와서 이 가루가 불을 덮어서 꺼줄 거예요.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 점검은 어떻게 할까요? 이 소화기 사용 기간은 10년입니다. 소화기에 표시된 제조 날짜를 확인한 후에 10년이 지났다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시고요. 소화기는 직사광선과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해 주세요. 또 소화기 압력계 바늘이 가운데 녹색 범위에 있는지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2012년 2월부터 우리 집집마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불은 대부분 밤 12시에서 6시 사이인 심야 시간에 발생하고 또 심야 시간에 난 불은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집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있다면 오늘 배운 대로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니까 꼭 비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